안녕하세요. 취업 매뉴얼 TV의 윤장섭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 크게 세 가지 비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유형 분석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스토리를 설계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라는 걸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조화시켜서 단계별로 분리해서 글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책 1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자기소개서 문항 유형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각각의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 문항 유형별로 접근 전략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타입은 바로 Y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입사 지원 동기 문항이 Y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회사든 지원 동기 문항은 꼭 한두 문항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게 최근 트렌드죠.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문항 말고도 뭐 입사업 포부 문항도 나올 수가 있는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원 동기 문항보다는 입사 후 포부 문항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지원 동기 문항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그 자기소개서 유형 분석을 하셔서 빈도를 확인해 보시면 입사 지원 동기 문항이 상대적으로 포부 문항보다 출제 빈도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채용 담당자들이 지원 동기 문항을 많이 출제한다는 얘기는 포부보다 동기 문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하는 일을 받아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성과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취업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본인 입장에서 취업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될 역량들을 평가해 줄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채용 담당자가 지원 동기 문항을 만약에 출제했다면 이 문항을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원 동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상에 기업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 회사를 선택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는 기업 선택 이유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잘 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원 동기에서 기업 선택 이유를 잘 쓰시려면 내가 지원하는 당신 회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를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 뭐 다른 영상에선 제가 기업 분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 기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 현황이라던가 다양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뭐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생산 시스템, 그다음에 뭐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구현되고 있는 서비스나 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걸로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당신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글이 작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 선택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잘 작성을 하셔서 채용 담당자를 납득시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그래, 이제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채를 진행하면서 여러 직무들을 채용을 하는데, 왜 하필 해당 직무를 지원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어필해야 될 내용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췄던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는 두 가지, 기업 선택 이유랑 직무 역량을 잘 어필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기업 선택 이유랑 직무 역량을 한 문항에 출제해서 지원자들한테 작성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분리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는 첫 번째 케이스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 선택 이유랑 직무 관련된 여러분들의 준비된 역량을 어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기업 선택 이유만 지원 동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문항으로 한번 예시를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회사가 그 기준에 왜 부합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문항들이 대표적인 기업 선택 이유만 작성하는 지원 동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이해 수준을 잘 어필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회사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간략한 업무 계획 정도를 연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남았죠. 바로 직무 역량만 물어보는 지원 동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하게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라던가 아니면 지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에 대해 기술해달라. 뭐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은 직무 역량 중심으로만 지원 동기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문항을 다시 구분하면 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겠죠. 풀버전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업 선택 이유랑 직무 역량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선택 이유만 쓰는 경우, 그다음에 직무 역량만 쓰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서 유형은 지원 동기 문항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왓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또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이걸 보통 우리는 스토리텔링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세 유형 중에 그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스토리텔링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효과적인 어떤 그 에피소드,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발굴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필요한데요. 이 왓형 스토리텔링 문항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형태의 케이스로 다시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역량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등장했던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뭐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세요. 또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자기소개서로 제시하셔야 되는데 특정 역량을 제시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어떤 걸 정해놓고 관련 경험으로 스토리텔링 구조로 자소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문항은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또는 본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자기소개서 문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역량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지원자한테 알아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역량을 제시한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남다른 아이디어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던가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심을 발휘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던가 뭐 이런 식의 문항들은 역량을 정해놓고 질문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 역량 제시한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역량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 능력이 일단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 능력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활동들 중에서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함께 효과적으로 협업했던 그런 팀워크를 잘 발휘했던 또 스토리를 하나 잘 발굴하셔서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걸 갖고 웬만한 기업의 자소서에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좀 추가로 몇 가지 더 나오는 문항으로 보면 도전 정신 관련된 거나 소통 관련된 것도 출제가 좀 꽤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 문제 해결과 팀워크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하고 팀워크 관련된 경험으로 스토리텔링 문항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회사를 지원할 때 여기는 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문제 해결 능력을 성장 과정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거든요. 성장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과거 일대기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떠한 역량이나 어떠한 그 성향이나 어떠한 가치관을 확보했다라는 형태로 일단 글을 시작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개선의 가치를 실현하며 항상 보다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오면서 가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나서 관련 근거를 경험으로 얘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민간 기업들은 문제 해결과 팀워크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기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죠.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취업 준비가 조금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뭐 나중에 영상에서는 공기업 준비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근데 공기업은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NCS가 공기업 가기 위한 시험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표 직업이나 직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NCS인데요.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도 알려주는 게 NCS죠. 근데 이제 NCS를 개발할 당시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직무별로 해야 될 일과 역량들은 정의했는데 어떤 직무를 수행하던
공통적으로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한 거죠. 그래서 NCSA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것도 설계되어 있는데 그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서 연결해가지고 NCS를 평가해서 채용 과정에서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NCS 기반으로 출제가 됩니다.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이 똑같이 공기업에서도 문제 해결 관련된 스토리텔링 문항 많이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는 제가 팀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NCS 직업기초 능력으로 보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관련된 실제 문항도 많이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윤리의식도 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 중에 마지막 직업윤리 요 세 가지 문항이 공기업에서는 또 스토리텔링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동기 문항이랑 스토리텔링 문항 이렇게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타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우형인데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입사 후 포부 문항이 하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부터 이제 등장했던 입사 후 포부 문항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를 기준으로 나중에 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어떻게 일할 건지 업무 계획을 좀 상세하게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입사 후 포부 문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도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입사 후 포부 문항 하우형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일반형이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요. 그래서 업무 계획 중심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케이스 두 번째는 하우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논술형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성의 3번 문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은 그룹 채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계열사의 자기소개서 문항이 일단 3번까지는 동일하죠. 그래서 3번까지만 끝내는 계열사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뭐 4번 문항까지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룹 기준의 자기소개 문항 3번까지는 동일하고 나서 마지막 4번 문항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일단 삼성의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 한 가지를 선택하고 본인의 견해를 써달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단 사회적인 어떤 이슈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이슈가 나중에 삼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좀 통찰력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형태로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영향을 실제로 삼성이 받았을 때 삼성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한 업무 계획을 써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논술형은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삼성이 좀 출제를 많이 하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선택하는데 사회적 이슈가 아니고 우리 기관의 사업 관련된 현황 이슈를 선택하고 관련해서 지원자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또는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입사 후 포부 하우형이 출제 빈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직무에 대해서 업무 계획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어느 정도 좀 철저히 하신 다음에 자소서를 쓰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으로 취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실제로 취업 컨설팅 할 때 한 20개 이상의 목표 기업을 정해놓고 취업 준비하는 걸 많이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한 4문항 정도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표 기업을 20개를 정하셨다면 실제 80개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많은 문항을 쓰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유형 분석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어떤 유형, 2번 문항은 어떤 유형, 이런 식으로 유형 분석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현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취업 스터디를 했던 5명의 친구가 각자 목표 기업을 중복 없이 한 6명의 친구가 5개씩 정해서 이렇게 자기가 정한 6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 자기소개서 문항을 조사해서 분석해가지고 정리했던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원 동기,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입사 후 포부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다시 3가지였죠. 그래서 기업 선택 이후 또 직무 역량만 얘기하는 지원 동기 2가지를 다 얘기하는 풀 버전 지원 동기.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문항은 역량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뭐 도전 정신, 문제 해결, 팀워크, 의사소통, 뭐 또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경우, 그다음에 입사업 포부는 일반형과 견해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도 기업 선택 이유, 그다음에 지원 동기 중에 직무 역량, 그다음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풀 버전,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문항도 일반형과 견해형 문항으로 해서 각각의 본인들의 목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 현황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가 이제 몇 문항.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첫 번째가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기업 선택 이유만 쓰는 지원 동기였는데 30개 회사 중에 11개 회사가 그런 형태로 출제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직무 역량만 물어보는 지원 동기는 12개 회사가 출제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스토리텔링 문항이 지원 동기나 포부 문항보다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11개하고 10개가 바로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 해결과 팀워크 관련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유형 분석하시고 출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시면 나중에 빈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을 중심으로 표준 자기소개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소서 쓸 수 있고 여러 기업을 동시에 자소서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그 작성법 세 가지 팁 중에 첫 번째 유형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스토리보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